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님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지난 6월 3일 날 선거를 했으니까 딱 20일 되는 날인데 아주 빨리 개혁신당이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지금 계기를 갖다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참 잘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기본적인 계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위 급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의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선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거 시작서부터 사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과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얼마만큼 좀 자기의 표를 모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예상한 대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2022년 선거에 비해서 1.6%를 더 얻어가지고 49.4% 그리고 과반수를 미처 못 미치는 데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준석 저희 후보께서 8.3%인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신당은 지금 창당이 된 지가 불과 1년 조금 더 넘는 이런 시기인데 작년에 총선에서 그래도 참 어느 정도 3% 정도의 득표를 해가지고서 소위 본연은 동탄에서 직접으로 당선됐고 두 분의 비례대표를 된 3석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생정당이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득표를 갖는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 대선에서 좀 더 많이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8%가 넘는 득표를 했다는 것은 나는 상당한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야 할 거는 이번 선거가 소위 계엄 선포와 탄핵에 대한 심판의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간 41.15%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받은 표의 반 정도 가까이는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위 비호감에 갖는 유권자들이 그리 갔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럼 비호감도를 가졌던 그 표가 왜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는 옮겨지지 않고 전부 다 소위 김문수 후보에 갔느냐. 이거를 소위 개혁신당 쪽에서는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혁신당이 보다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이 점을 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의 양태를 보면은 표를 주는 사람은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를 많이 해봐야 별로 표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과거에 작년 총선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패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2년 반 동안 한 게 뭐예요. 이재명 당시에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뭐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헌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기를 지난 2년 반 동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 지금 국민의힘, 과거에는 소위 새누리당, 이게 결국은 2번에 걸쳐서 탄핵을 받는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2번에 걸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냉철한 반성이 없어요. 우리들의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보면 50대, 40대가 결정적으로 반 국민의힘의 투표 성향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대, 40대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세대인데 이 사람들로부터의 소위 배척을 받고서 과연 국정을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느냐? 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적에 그 사람들이 나이가 30대, 40대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40대, 50대가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냉철한 소위 평가를 해야만이 다시 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갖다 받을 수 있는 뭐 조치를 취할 수준인데 아직도 그런 걸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혁신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내년에 지자체 선거도 있고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개혁신당이 무엇을 어떻게 차근차근 소위 준비를 해가지고서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소위 정당의 흐름에 따라서 국민들의 소위 변화하는 의식을 과연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느냐 이에 따라서 아마 지지도가 점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참 어느 정도 성과 있게 치르고 그러고 날 것 같으면 그 다음 총선이 비교적 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집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5년 후에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다른 걸 떠나서 정당은 근대 사회에 있어서의 국민의 변화의 모습에 정치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만이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개혁신당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갖다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네. 국민들의 변화하는 의식을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